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준호의 달릴까 말까.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엠비엔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도 네. 시장이 소폭 밀리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매니저님이 소개해 주셨고 저희가 여러 차례 리뷰를 했었던 로봇주가 있죠. 유일 로보틱스는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현대차에서 로봇 투자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뭐 현대차 그룹에서 또 미국에 또 이제 그 로봇 연구소뿐만 아니라 이제 로봇 산업을 본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면서 유일 로보틱스가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객사가 이제 삼성그룹과 또 LG전자, 또 현대차 그룹이기 때문에 이 3사가 사실상 로봇 산업에 최근에 본격적인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주가 유일 로보틱스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까지도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요. 직전 고점 라인대를 좀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3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34,000원 라인대까지도 오늘 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익절 라인대와 다시 한번 5차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익절가를 지금 32,00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익절 라인대를 31,000원 라인대로 익절가를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이제 5차 목표가로 36,000원 라인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유일 네. 로보틱스는 4차 목표가 돌파했고 5차 목표가 네, 5차 목표가 36,000원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방산 관련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퍼스텍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퍼스텍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목표가를 좀 강하게 돌파를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1차 목표가만 말씀드리고 2차 목표가까지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 이상의 좀 수익이 좀 찍혀 있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젠 우리 그 K 방산이 4대 수출국으로 도약할 것이다라고 좀 강력하게 비전 선포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가성비를 앞세운 우리가 이제 70년 이상의 어떤 분단 국가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방산 관련된 기술력이 굉장히 입증됐고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충분히 4대 이제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퍼스텍 같은 경우는 이제 뭐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뭐 전차 또 그리고 전투기까지 굵직한 체계 사업에 다 참여한 기업이 퍼스텍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로봇과 항공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 특히 포스텍 같은 경우는 지뢰 제거 로봇 관련된 개발에도 참여한 기업이기 때문에 뭐 우크라이나 지뢰 제거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수혜주로도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다음 주에 이제 한미 연합훈련이 앞두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K 방산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4,095원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익절 라인대를 3,650원 라인대로 좀 상향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대로 다시 한번 2차 목표가 4,2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K 방산의 수혜주로 볼 수 있는 퍼스텍 익절가 3,650원으로 상향을 해주셨고요. 2차 목표가 4,200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원한 수익률을 위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알아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원전 관련해서 핵심 종목인 한전 KPS라는 종목을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한전 KPS 하면 원전 수혜주 또 소형 모듈 원전 관련주로 불리고 있는데요. 현재도 소폭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42,80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전 KPS는 오늘 이 시점에서 몇 단으로 달려가야 할까요?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요? 네, 한전 KPS는 1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전 KPS는 안정적인 1단 선택해 네. 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뭐 1단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달릴까 말까 1단은 10% 이상의 1단이잖아요. 네. 그래서 최소한 1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려서 1단을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순환매가 돌고 있고 또 원전 안에서 사실 테마주들이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실질적인 수혜주 종목들을 우리가 좀 접근해야 될 시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의 계열사인 이제 한전 KPS나 뭐 한전기술, 뭐 한전산업 같은 종목들이 오히려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뭐 이집트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사우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좀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 수혜주 한전 KPS를 가져왔습니다. 네, 한전 KPS가 국내외 원전이 조만간 상업운전을 시작할 것이란 기대감도 있고 네. 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는 이익도 개선될 것이다라는 맞습니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전 KPS
KPS는 어떤 체크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한전 KPS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좀 탄탄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꾸준히 배당을 고배당하는 또 고배당주이기도 합니다. 한전 또 한전 계열사 관련해서 가장 핵심 종목이고요. 국내외 발전 설비를 정비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자력 부분에서 정비 점유율이 한 7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의 독과점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97년도에 원자력 정비 기술 센터를 설립을 했고요. 발전 설비 운전에 가장 이제 반드시 유지 보수가 뒤따르기 마련인데 국내 원전 정비 관련해서 또 이제 화력 발전 관련 정비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 한전 KPS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한울 3호기, 5호기 재가동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원전을 또 재가동하는 데 있어서 유지 보수가 가장 필수이기 때문에 국내 정비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 한전 KPS가 앞으로의 어떤 실적 성장이 더욱더 기대가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한국전력, 공사 그리고 한수원 또 그리고 국내 발전사의 지금 거의 대부분의 독과점하고 있는 정비와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 한전 KPS이기 때문에 원전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졌을 때 가장 강력하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뭐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소형 모듈 원자로에도 정비와 유지 보수는 가장 필수이기 때문에 한전 KPS가 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 저녁 정도에 한국전력이 사우디 열병업 발전소 개발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는 소식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한전 KPS와 한전 기술이 장 초반에 좀 다른 원전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이제 사업 규모가 한 6억 달러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한국전력의 수익만 한 1조가 넘습니다. 대규모 사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 회사 아람코에서 발주한 사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기 때문에 이제 수주가 임박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10월 말에 빈살만 왕세자가 지금 방한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우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같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근데 빌 게이츠가 또 방한해서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된 테라파워의 SK가 투자하기도 했었는데 원전 관련된 이벤트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또 현 정부에서 원전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 종목인 한전 계열사인 한전 KPS를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원전 수요가 증가하면서 유지 보수에 따른 장기적 수혜가 있을 것이고 네. 또 간밤에 나온 사우디발 대규모 훈풍이 불어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한전 KPS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최근에 한전 KPS가 이제 바닥을 다지고 이제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거의 직전 고점 부근대까지 위치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 4,300원 라인대를 확실하게 안착을 하면요, 시장에서 좀 강한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바로 단기 직전 고점 라인대를 좀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는데 손절 라인대를 38,000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4만 원 초반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요. 1차 목표가는 46,500원 라인대 돌파 시에 5만 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한전 KPS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안정적인 1단을 선택을 해주셨고요. 손절가는 38,000원, 1차 목표가는 46,700원, 2차 목표가는 5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인구 절벽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인 삼성출판사라는 종목을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출판사가 기업명은 출판사지만 또 네. 아기상어, 핑크퐁 관련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네. 현재도 1%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 29,80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와 또 육아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삼성출판사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몇 단으로 달려볼까요?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요? 오랜만에 한번 3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삼성출판사 3단. 3단까지 네. 강하게 달려보겠다라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3단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트렌드 선점으로 좀 말씀드린 건데요. 사실 이제 삼성출판사 대표의 아들 기업이죠. 네. 원래는 이제 스마트 스터디고 지금은 더 핑크퐁 컴퍼니로 사명이 변경되었는데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을 검토한다는 얘기만 나와도 상한가를 들어가
들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상장에 대한 기대감과 또 그리고 저출산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이자 인구 절벽 관련해서도 사실상 유아 컨텐츠 관련해서 국내 대표, 국내가 아니라 사실상 세계의 어떤 대표하는 세계에서 가장 대표하는 아기 상어 핑크퐁 컴퍼니의 2대 주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도 좀 큰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돼서 오랜만에 3단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우는 아기도 달랜다는 네. 그 아기 상어 맞습니다. 나스닥 상장의 기대감도 있고 또 이번에 서울시에서 15조 원을 투자하는 육아장려 프로그램이 또 발표를 맞아요. 했습니다. 이렇게 또 최근에는 내수로 매출을 냈었는데 미국에서도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또 이렇게 삼성출판사에는 어떤 체크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뭐 전일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14조 7천억 규모의 초대형 양육 지원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고요. 사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 또한 지금 인구 절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산하 제한 폐지 또 그리고 출산 장려 정부 차원에서 종합 대책 발표를 한 시점이기 때문에 아가방 컴퍼니, 뭐 제로투세븐, 메디앙스 같은 종목들이 큰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출산 관련 섹터에서는 구저출산과 신저출산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구저출산 같은 경우는 아가방 컴퍼니 같은 유아용 의료와 완구 제품 관련 종목들이 구저출산으로 묶이고요.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신저출산으로 유아 컨텐츠 기업들이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게 더 핑크퐁 컴퍼니 또 그리고 2대 주주인 삼성출판사가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는 이제 캐리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아 컨텐츠 기업들의 어떤 그 매출 성장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삼성출판사가 지금 2대 주주로 있는 핑크퐁 컴퍼니는 기업 가치가 한 1조에서 많게는 2조 정도를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 상어 관련해서 미국 내에서 작년 대비 매출액이 1년 사이에 6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여전히 지금 해외에서도 지금 이제 핑크퐁 아기 상어의 열풍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 견고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만 6배 이상 증가하면서 매출액이 248억을 매출을 올렸고 또 미국 외에 또 해외 매출이 40% 이상 증가하면서 594억, 거의 600억 가량의 매출을 찍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좀 꾸준하게 핑크퐁 아기 상어의 열풍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지금 구독자가 1억 명이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누적 그 조회수가 110억 회로 누적 조회수 1위가 이제 아기 상어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아기 상어에 대한 매출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고 출시한 국가 수가 164개국이고요. 그리고 라이센스 개혁만 1000여 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스닥의 어떤 상장 기대감과 국내 증시에 상장한다고 했을 때 그 전에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삼성출판사가 더 핑크퐁 컴퍼니의 지분을 한 16.83%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더 핑크퐁 컴퍼니의 대표 김민석 대표가 18.5%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나스닥의 상장 기대감이 이었을 때 가장 폭발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와줄 종목이 삼성출판사고 또 그리고 다시 한번 육아 양육 지원 프로젝트와 저출산 관련된 정책들이 나올 때마다 삼성출판사가 가장 묵직하게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요.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어제 이렇게 또 서울시에서 14조 7천억 원을 5년간 투입하면서 초대형 양육 지원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었는데요. 삼성출판사는 비교적 잠잠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아 콘텐츠 기업의 성장세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요. 또 삼성출판사는 나스닥 상장 기대감까지 있는 만큼 네. 가격 전략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삼성출판사가 이제 나스닥의 상장을 검토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바로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시간 외에서 이제 김민석 대표가 대표도 모르는 상장이 어디 있냐라고 이제 그 SNS에 올리면서 바로 다음 날 이제 급락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그때의 어떤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들이 충분히 이제 하락이 나와주면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에 거의 끝마쳐 가고 있다. 다만 이제 사실 유아 컨텐츠 저출산 관련해서 이제 전일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제로투세븐이라든지 또 이제는 그 중국에 이제 의료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이 큰 폭의 상승이 나와줬는데 사실 그거는 정책과도 좀 맞물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이제 정책이 강력한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상승이 계속 이어지기에는 제한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 저출산 관련해서 거의 한 40조 정도의 어떤 정책 투자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저출산 문제가 잡히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아시아 또 그리고 중국 또 미국에서도 지금 저출산 문제, 인구 절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더욱더 강력한 어떤 정책 드라이브가 걸려야지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메디앙스, 제로투세븐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삼성 출판사를 가져온 이유는 사실상 유아 컨텐츠 또 그리고 이제 더 핑크퐁 컴퍼니의 어떤 상장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이 기대감이 벌써 2년째 이어지고 있어요. 네. 다만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정말 폭발적인 시세가 이제 분출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상한가 들어간 이후에 그 상승폭, 그 기대감이 거의 다 꺼진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인 매력이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 저출산 섹터 안에서도 가장 폭발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아 컨텐츠고 그리고 삼성 출판사, 더 핑크퐁 컴퍼니 같은 경우는 국내 1위라고 하기보다는 전 세계에서 네. 가장 대표하는 유아 컨텐츠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폭발적인 성장도 충분히 기대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출판사 자체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유아 이제 출판업도 하고 있고요. 또 아트박스 영업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여전히 또 올해 하반기,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다시 한번 더 핑크퐁 컴퍼니에 대한 상장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얘기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처럼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는 26,00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27,0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요. 1차 목표가는 32,400원 라인대를 말씀드리겠고 돌파 시에 직전 고점 라인대였던 35,000원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육아 관련주 삼성출판사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속도감 있는 3단을 선택을 해주셨고요. 1차 목표가는 32,400원, 2차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6,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27,000원 부근에서 분할 매수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종목 시원하게 달려봤는데요. 또 내일 토요일에는 네. 오후 2시에 메타버스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죠. 맞습니다. 이제 이프랜드에서 제가 내일 메타버스 강연회를 하는데 오후 2시에 하기 때문에 오늘 무료 방송은 쉬고요. 내일 이제 하반기를 주도할 수 있는 아직까지 단기 주도 섹터만 시장에서 나왔지 장기적으로 시장을 강력하게 이끈 주도 섹터가 아직 부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강력하게 시장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 섹터인데요. 그 두 가지 섹터에서 핵심 종목들을 내일 메타버스 강연회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후 2시에 이프랜드 그리고 또 유튜브 또 MBN 골드 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오후 2시에 메타버스에서 김준호 매니저님 직접 만나셔서 강연회에서 많은 투자 네.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달릴까 말까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세요.